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운동 배경과 전망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자 노동자연대 기자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5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후에 이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정말이지 들불처럼 미국 전역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 운동에 연대하는 시위가 함께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한국에서도 이 연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운동에 대한 연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이 빠르고 또 크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 까닭에 대한 관심과 또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토론회에서 바로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채팅방과 전화 발언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활력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토론회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연사는 김준효 노동자연대 국제기자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치, 대외정책, 그리고 저항운동 등에 대해서 취재 보도를 해오셨고요.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 위기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까를 공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박수로 연사를 먼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연사의 발제가 끝난 후에 청중 여러분들, 참가자 여러분들의 토론과 그리고 연사의 정리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실시간 채팅방과 전화 발언을 이용해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과 주장 모두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하셔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화 발언을 신청하시면 3분 동안 발언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지금 실시간 채팅방의 공지와 또 더보기란을 통해서 자세한 방법이 공지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연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항의 행동이 미국 전역 200개 넘는 도시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에 나섰고요. 초장부터. 그래서 최소한 2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그에 굴하지 않고 격렬한 항의로 응답을 했습니다. 시위 모습을 담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바로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바로 다음 날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시위입니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그 주말에 뉴욕에서 벌어졌던 시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경찰 폭력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진은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가해 경찰 중에 한 명이 일하던 경찰서를 방화한 이후에 찍힌 사진들입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서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은 바로 저런 경찰들의 진압 시도에 맞서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인 저항 운동의 상징인 오른쪽 주먹을 위로 치켜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이 두 장의 사진은 그 군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된 이후의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군대의 장갑차들의 진입을 시위대가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 비상사태 선포와 통금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거리로 나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시위, 새벽에 있었던 시위 사진인데요. 저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의료진입니다. 이 의료진들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에게는 보호장구를 지급하면서 의료진에게는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면서 그 시위에 연대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대중적인 운동에 밀린 경찰과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범인 4명 중에 1명을 3급살인과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고 나머지 3명을 방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1960년대 투사 말콤 X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에 칼을 9인치를 꽂고 나서 다시 6인치를 빼주는 건 개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놓고도 트럼프 정부는 규탄운동을 분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 트럼프는 연방군을 투입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 본토에 연방군을 투입하는 건 4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이 운동을 극소수의 급진좌파들이 폭동이라고 비난을 했고 급기야 국내 테러라고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이나 라틴계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반파시즘 활동가들의 느슨한 네트워크인 안티파가 이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과장이죠. 자, 이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그리고 또 크게 분출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찰의 그 유명한 잔혹함이라는 게 한몫을 했죠. 2016년 한 해에만 1000명 이상이 경찰에게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경찰이 사람을 아무도 죽이지 않은 날은 365일 중에 27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는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었습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2.5배 더 많이 살해당했고 라틴계 사람들은 백인보다 1.5배 더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살해한 경찰은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살해한 경찰 중에서 겨우 1%만 기소가 됐고 기소된 사람 중에 4분의 3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경찰의 잔혹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흑인은 몹시 천대를 받습니다. 흑인의 실업률은 주요 인종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청년 실업은 백인의 갑절이 넘고요. 취업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보다 임금을 25%나 덜 받습니다. 흑인 소득은 백인 소득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빈곤선보다 조금 높을 뿐입니다. 흑인의 무려 22%가 빈곤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이런 흑인들의 고통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6월 4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1만 명에 가깝습니다. ABC 뉴스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는 노동계급의 질병이 됐죠. 근데 그 중에 특히 흑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흑인의 사망자 비율은 모든 인종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데 백인이나 아시아나 라틴계 사람들보다 2배가 넘습니다. 대도시 빈민가에서 사는 거주 환경, 저소득 때문에 있는 영양 불균형, 의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저질환,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죠. 미국 전체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5천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흑인들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해고됐습니다. 흑인 실업률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11.9%포인트가 올라서 공식 통계로도 16.7%입니다. 즉 흑인 6명 중에 1명, 남성 7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구직 포기한 사람들이 흑인이 가장 많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아마 이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겁니다. 물론 같은 기간에 백인들의 실업률도 약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불안정이라는 어떤 공통의 경험이 미국 노동계급 전체를 짓누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가 가족 중에 해고된 사람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53%가 3개월 안에 생계비가 고갈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즉 이번 달에 생계비가 고갈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짧게 잡아도 2007년에 시작된 월스트리트발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오랜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반란은 지난해 프랑스, 수단, 알제리, 홍콩, 하이티, 칠레, 에콰도르, 스페인, 레바논, 이라크 등등을 휩쓸었던 반란 물결의 미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세계 반란 물결은 자본주의 체제가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충족시켜줄 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반세기 동안에 가뜩이나 취약했던 복지가 대폭 삭감이 됐고 주로 유색인종이 도시 빈민으로 내몰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바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면 국가는 노동계급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지배자들은 부자들은 지켰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자들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 날카로워졌죠. 지난해 일어난 여러 나라의 투쟁들이 바로 다는 아니지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표현된 결과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 이번 이제 이 플로이드 살해 규탄 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들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로 신속하게 번졌던 것도 이해할 만한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내일 오전에 11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방금 말한 이런 국제적 연대 물결의 일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인종차별이 누적된 분노의 초점이 돼서 지금의 항의운동이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노예제도 철폐됐고 흑인도 대통령이 됐었는데 말입니다. 자, 인종차별은 17세기에서 18세기의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남부에 있던 대농장주들은 그러니까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종차별 관념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백인 노동자들과 단결해서 투쟁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인종차별이 동원됐죠.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는 인종차별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본가들이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인종이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들 사이에 이제 바닥을 향한 임금 경쟁, 노동조건 경쟁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처지가 서로 비슷한 노동자 집단들이 사이에 바닥을 향한 마치 극복할 수가 없는 듯한 그런 장벽을 만들어서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했던 거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은 훨씬 더 어려워졌던 거고요. 특히 경제위기 시기가 되면 인종차별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지배자들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그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너네 삶이 파괴된 것은 외부에서 온 다른 인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종 것을 뺏는 자들을 배척해야 한다. 바로 이런 주장이 트럼프가 득을 봐서 당선하게 한 배경이 됐습니다. 둘째로 인종차별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 간 경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됐습니다. 인종차별은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구체화됐고 정교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나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유지되는 이유죠.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슬림 인종차별입니다. 특히 21세기 서구의 제국주의를 인종차별과 떼어내서 보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동에서의 전쟁을 정당하기 위해서 무슬림 인종차별을 이용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 같은 유별난 개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 일반이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겁니다. 노동자 집단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선천적인 차이가 있다는 관념이 교육이든 언론이든 모든 부분에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이해관계가 같다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죠.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 미국 경찰이 지독하게 인종차별적인 것을 놀랄 일이 아니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지만 민생 치안이 경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자, 이 체제가 노동 대중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천대한다면 저항과 반발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제압할 강제력이 국가에게 꼭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 경찰이 그 저항에 나선 유색인종들을 때려잡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에 150년 넘는 전통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미국 국가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비교적 최근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공화당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경찰력을 대폭 강화해서
1960년대에 있었던 흑인 저항 운동의 마지막 잔재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92년 LA 소요 사태 이후에 당선된 민주당 대통령 빌 클린턴이 흑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에다가 군대 수준의 무장력을 공급했던 거죠. 자, 지금 일어나는 운동에서 시위대의 폭동, 운운하는 이런 비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위 폭동, 소요 사태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경찰의 야만적 폭력에 대해서 맞서서 시위대가 방어를 하는 와중에 불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폭동, 소요 사태의 분노가 방화가 그리고 최초로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그것도 가혹행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다수였죠. 자, 저항운동이 성장을 해서 나아가다 보면 비폭력이라는 기조를 고수하는 게 불가능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국가와 체제가 이 운동을 더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공격을 나서는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비폭력이라는 것에 엄청 집중한 나머지 운동을 방어하는데 정당 방위를 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고 추진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면 그 운동은 주저앉게 되기 십상입니다. 자, 앞서서 발제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추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플로이드 사망 규탄 운동은 2007년 이래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그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거대하고 광범하고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와의 발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본가 계급은 인종차별을 유지해서 노동자 계급 대중을 분열시킬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시기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 운동을 야만적으로 진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종차별적 우파들을 고무하려고 나선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미국 권력층 주류도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위대의 폭력을 비난하고 투표로 심판하자, 이제 거리에서 운동을 끝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고, 소위 평화적 시위와 폭력 시위를 구분해서 어떤 시위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런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지배자들은 결코 일치 단결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운동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들 모두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운동을 진압하든 달래려들든 표현을 하지만 이미 이 운동의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파장을 둘러싸고 서로 간 경쟁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해 있고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두고 격렬한 쟁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사실 그 쟁투에 의도하지는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쟁투라는 것을 배경으로 보면 이 운동이 낳은 정치적 충격파가 속에서 미국에서는 심각한 정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1월 대선은 그런 위기가 드러나는 일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운동 자체가 당분간 격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된 미국 국가의 평범한 대중을 천대하는 문제, 이거는커녕 당면한 요구인 살인 경찰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조차 대규모 운동이 없으면 지금 어렵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이 운동 안에서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별과 천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동의 내부에서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말입니다. 자, 인종차별의 원인이 부자들의 수익성 회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한 여러 원인에서 온 강렬한 분노, 그리고 미국과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
만큼은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분노와 절박함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점거하라 운동, 몇 년 동안 조금씩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장했던 공공부문이나 학교나 불안정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권력층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도 그런 분노와 변화 염원 같은 것들이 반영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실업, 차별, 그리고 국가와 지배자들의 천대라는 공통의 고통, 만인이 시달리는 공통의 고통에서 다 여러 인종의 노동계급 사람들이 지금 함께 투쟁에 나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인종의 노동계급 사람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점을 저는 앞에서와 지금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인종을 뛰어넘는 노동계급 서민층의 단결이라는 것은 이 투쟁이 승리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차별의 정점에 이르렀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대중적인 노동자 운동 조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컨대 노동기사단, 세계산업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그랬는데요. 이런 조직들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흑백 노동자들, 다양한 인종의 노동자들 단결시켰습니다. 그런 단결 속에서 중요한 몇몇 요구들을 쟁취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의 전투성, 확신, 조직 같은 것들이 고양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일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이 계급적 천대와 인종차별이 결합된 어떤 대중적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한다면 미국과 세계에서 거대한 폭풍이 돼서 기존 질서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제의 위기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국제적으로 공통의 원인과 현상으로 보이는 이번 운동에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사는 우리도 당장 내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을 흠뻑 지지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 내일 오전 11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인종차별과 경찰의 흑인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기자회견이 이런 훌륭한 투쟁에 국제적 지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사의 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준효 기자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내일 오전 11시에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운동에 연대하는 미국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운동에 우리가 흠뻑 지지를 보낼 이유에 대해서 앞선 발제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목소리가 내일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청중 토론, 참가자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처음 안내드린 대로 참가자 여러분들의 채팅창 의견과 또 전화 발언으로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요. 발제자의 의견을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안영우 씨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한 흑인이, 이번 시위에 참가하는 흑인이 4년 전에도 이런 시위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호소를 보면서 좌절감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 유명인도 많고 흑인 대통령까지 미국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심각한 차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 질문과 연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발제자에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방금 질문 올려주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가 중에서 흑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한 곳이 바로 또 미국입니다. 또 장관, 고위 장성들, 경찰까지 흑인들이 또 진출을 하고 있고 예능 스타, 스포츠 스타까지 이 성공한 흑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의 어떤 우파들이 흑인 등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배려제도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그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왜 아직도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하는 그 질문을 방금 발제해서 인종차별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발제에서 잠깐 소개하신 부분에서 이 시위를 지지하면서도 이것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바이든이 그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 흑인 여성 정치인을 고려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채팅방 질문과 연관해서 몇 가지를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연사가 좀 한번 짚어주고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얘기부터 해보죠. 흑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기대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150년 전만 해도 노예로서 사슬에 묶어놔도 상관없었던 그런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니까요.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고 기대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오바마가 상대한 대통령이 매우 우파적인 전쟁광 조지 부시였다는 점도 그 대비를 더 뚜렷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제시한 희망, 변화 이런 구호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강력하게 다가와서 오바마가 집권하면 다 흑인 차별 철폐되고 복지 개선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 같은 게 엄청났죠. 근데 사실 오바마 정부의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철폐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오히려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은 오바마 정부 시기에 경찰의 흑인 사례가 더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정부 3년과 오바마 정부 2기의 4년을 비교해보면 오바마 정부 시기에 경찰의 흑인 사례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오바마 지지율이 86%인가 87%인가 그랬는데 그 어마어마한 국민 전체가 지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흑백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도 점점 더 벌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대가 혼란이 실망으로 바뀌고 처음 오바마 찍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오바마한테 아예 투표를 안 하게 돼서 6천만 표 가까이가 투표에서 이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있는데요. 사실 그 구호가 나오게 된 운동 자체 그리고 그 운동의 계기가 됐던 경찰의 흑인 사례도 오바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 오바마는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연설을 하면서 막 흑인 해방 운동의 성가를 막 부르고 흑인 법무장관이 이제 그 살해 현장이었던 퍼거슨에 직접 파견도 됐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 가해자는 5년 있다가 기소돼서 즉 트럼프 정부 시기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만 더 덧붙이고 넘어가면요. 오바마 시기에 제국주의 전쟁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폭격이 계속되고 이걸 위해서 무슬림들에 대한 인종차별도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제가 앞서 발제 지적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 오바마가 막 변심을 했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미국 국가의 국내외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인종차별을 동원하고 혹은 약화시키지 않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실 수십 년 동안의 역사에서 흑인의 흑인 평등권 운동 뭐 등등해서 여러 흑인들의 저항이 분출했을 때 이제 민주당의 투표에서 바꾸자라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기대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오바마 자신이 이제 투표로 이제 플로이드 사례를 해결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좀 뭐 온전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실 수 있다고 처음에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 3분 동안 질문, 주장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의 기여, 참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동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좀 채팅방을 통해서 올라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술상 발제자가 모든 채팅을 다 보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발제자에게 좀 이런 질문과 의견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현 씨가 남기신 질문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국 지배자들이 트럼프의 강경 대응이 시위를 격화시킨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배계급 내 정치 분열이 심화될 것인지 또 일부 경찰이 시위에 공감을 표하기도 하는데 경찰도 분열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좀 이 시위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정치권과 또 경찰 그 내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전주현 씨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시위 영상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읽기로 노동자연대 신문에 관련해서 그 김준효 기자가 보도를 하신 바도 있고 해서요. 혹시 잠깐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제가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영상 아까 그거 걸리세요? 영상. 제가 질문을. 네. 제가 지금 질문 두 가지를 전주현 씨가 던져주셔서 제가 드렸는데 그것에 관련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는 동안에 전화 발언을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요. 전화 발언 신청해주신 분 연결하는 동안에 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 답을 하면요. 저는 지배계급 내의 분열은 발제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계속 존재해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격화될 어떤 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지배자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하고 계속 그 행보를 보일 때부터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과 세계 질서에서의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흠이 갈까봐 엄청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우려가 컸고,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이니 이런 것들 막 터졌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위 진압에 대한 강경 여론, 그러니까 강경 진압에 대한 어떤 여론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반대 여론과 반대 행동이 국내외에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세계 어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위상 같은 것들을 이제 해칠까봐 이제 좀 우려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들이 시위를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강조했듯이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바로 사실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홍콩 항쟁 탄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종류의 탄압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줄까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제 앉아 있는 사진들이 막 언론에 떴는데요. 바로 그 같은 대열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시위 진압 경찰들이 시위 진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복 경찰들 빠지고 진압하고 이러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계속 경찰들이 폭력으로 흑인들을 죽여오고 천대해온 상황에서 고작 며칠 딱 무릎 꿇었다고 이것이 엄청 대단한 무슨 변화하겠는가 하는 의문은 저는 이렇게 그 운동 참가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아하고 좀 불안하고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반응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화 발언 신청해주신 분 연결하고요. 또 지금 연이어서 전화 발언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 발언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발언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발언 바로 연결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 천경록이라고 하고요. 한 두어 달 전에 미국에서 황급히 탈출해 나왔습니다. 저는 소위 약탈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2005년대인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랑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뉴올리언스에서 거긴 주되게 흑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인데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었던 흑인들이 정부가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게에서 음식물들을 털어가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주 방위군이었던가 아니면 하여튼 군대가 투입돼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했던 일이 있었죠. 그들이 약탈범이라면서 말이죠. 지금 상황이 꼭 그때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재난 상황인 거고, 아까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흑인들이 코로나 위기의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실상 사람들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일회성으로 지급한다고 했던 재난지원금도 3분의 1도 지금 아직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식료품이 없거나 아니면은 당장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정부는 제복 입은 깡패들 보내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정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약탈을 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보지 않는 것은 심각한 공감 능력의 결핍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예,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약탈이 좋은 것은 아니죠. 선의의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런 상점 주임들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을 그동안 몇 세대에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흑인들이 당해왔던 폭력과 그리고 대규모 흑인들을 감금하는 이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인해서 파괴된 삶의 고통과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균형을 잃어도 한참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재산 피해를 훨씬 능가하는 인명상의 피해가 정부 자행하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요. 일단 예. 여기까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발언해 주신 것과 좀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전화 발언 신청자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운동의 주요 구호 중에 하나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미국 안에서 모든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논란을 일으킨 듯합니다. 저는 모든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오히려 흑인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초점을 흐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학생 이재혁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요즘 미국 시위 진압하는 경찰 폭력이 화제가 되니까, 어떤 언론사가 이제 한국의 일선 경찰들을 인터뷰를 했나봐요. 그 기사 제목이 미국 경찰 살인 체포에 한국 경찰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게 제목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인터뷰랍시고 늘어났더라고요. 그냥 당장 한국 경찰들의 그런 가혹한 경찰 폭력들만 그냥 떠올려봐도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한 게 불과 몇 년 전이고,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 정부든, 그 우파 정부든,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집회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폭력적이었던 게 당장 막 엄청 많이 떠오르는데, 용산 참사도 있고요. 그리고 막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던 쌍용차 진압도 있었고, 대우자동차 파업 진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민중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 같은 게 한국 경찰이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지금 한다는 게 되게 뻔뻔한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결국엔 자본주의 국가를 지키는 사냥개 같은 집단인데, 그 본질은 어느 나라에서든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나 홍콩 시위나 아니면 카탈루냐 시위나 그런 해외 시위 영상들 보면 어느 나라 경찰들은 다 엄청 폭력적인 제복 입은 깡패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일부 경찰들이 막 그렇게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면서 시위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경찰들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미국의 그런 저항, 시위, 운동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의 우호적 제스처에 감동받기보다는 더 운동을 더 키우고, 그런 자본주의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할 정도로 운동을 키워서 더 많은 경찰들이 그런 쇼나 그런 수작이 아니라 진짜로 굴복해서 무릎 꿇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극소수 경찰관 개개인들은 시위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경찰 기구의 그런 본질적 성격, 그런 거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찰에 대한 그런 잘못된 환상, 잘못된 그런 인식을 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선 두 분과 마찬가지로 전화 발언으로 발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비슷한 질문들을 모아서 한 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서, 윤하연, 최재웅 씨 등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운동을 주도하는, 지금 이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누구인지, 또 이 운동에서 미국 좌파들이 하는 곳일은 어떤지 등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버니 샌더스나 미국 민주사회주의당의 입장 또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이 관련한 그 주제를 김준효 기자가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해 오신 만큼 잠깐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위 규모나 이런 것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 사람들, 조직들, 단체들, 경향들이 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좌파들과 조직들이 분명히 제가 발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복 시에 처음 나온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자, 예컨대 아까 이제 질문에서 언급도 나오셨지만 민주사회당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당연히 운동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고요.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지 거의 매우 초기에 이제 그 살해의 유감을 표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그리고 일부 노동조합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장을 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통합교통노조인데요. 경찰 병력이나 이제 그 연행자 이런 사람들을 수송하기를 거부하는 입장 같은 걸 여러 지부들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이후에는 이제 교사들, 지난해까지 계속 이제 여러 곳에서 파업을 일으켰던 교사 노동자들 중에 몇몇 지부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거리 시위에 지부 단위로 이제 참가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나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운동에는 어떤 단일한 어떤 주도적인 세력, 단일한 정치적 경향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그러니까 지도적인 유일한 이런 식으로 그 운동을 끌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는 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점에서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탈 문제가 하나, 이제 아까 한 전화 발언 하신 분들께서 되게 공감이 가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극도의 기아와 국가가 방기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필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약탈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약탈을 낳은 국가를 먼저 비판해야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약탈과 소위 폭력 시위 같은 거에 일부 이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나 DSA와 연계가 깊은 민주당 의원인 일한 오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고 여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폭력 시위 같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약탈 같은 거 막 문제 삼고, 이런 건 이제 좀 유감스러운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측면과 이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민주사회당의 경우에는 좀 재밌는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이 플로이드 항의 운동이 처음 나오면서 최초로 발행한 이제 일종의 소식지에서 강조한 실천 방식이 지역사회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청원하기, 서명운동하기,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여주는 바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DSA 당연히 이 거리 운동에 대해서 좋은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지하고, 근데 그 지지가 어떤 이 문제 해결에, 대중운동의 어떤 성장이 문제 해결에 우선되는 어떤 전략인지, 아니면 어떤 청원, 국가의 선거나 예컨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당선돼서 혹은 청원해서 이런 것이 우선인지를 의문스럽게 하는 거죠. 예컨대 아까 제가 얘기한 일한 오마 의원 사례에서도 DSA는 그걸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폭력 시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 약탈 정당하지라고 주장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좌파들이, 아주 작은 좌파들이 백가쟁명하던 방식으로 지금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단일한 커다란 경향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단일한 경향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이제 환영할 만하지만 좀 약간 문제적이기도 한 이런 모순된 입장들을 내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문장만 덧붙이면 이거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미국의 어떤 상황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막 혁명적인 혹은 아주 올바른 입장만 내는 그런 완벽한 좌파들이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이란과 정치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그런 점들을 동시에 봐야 좀 한편에서는 기대도 하고 한편에서는 좀 타산지석 삼을 건 삼고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채팅방 질문들은 제가 추후에 소개해드리고 또 의견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발언을 신청해주신 분이 또 두 분 계셔서요. 연속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임준영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에 맞섰던 그 투쟁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폭동이라고 이제 비난하는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래서 이 비폭력 전술, 이제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가 이끌었던 이런 비폭력 대중 운동 방식이 꽤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고, 그래서 60년대 초에는 그 미국의 흑백 분리 정책을 폐기시키고, 또 흑인 투표권 등을 얻어야 이런 법률적 개혁을 실제로 성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점증하는 이 운동의 압력 때문에 미국 민주당, 그 당시 케네디 정부는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더한 층의 운동이 나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좀 우려에서
이 운동을 좀 가라앉히면서 동시에 그 흑인들의 표를 이 민주당 지지로 묶어두기 위한 계산 속에서 이제 이런 양보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법률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현실에서는 거의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을 당시에 많은 흑인들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 운동에 동참했던 학생 활동가들이 이제 남부로 직접 내려가서 그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남부의 어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진짜 물리적인 폭력에 당해 노출이 됐었고, 또 미국 민주당의 그 남부 한국으로 치면 지역당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개입을 했을 때도 여전히 바뀌는 게 거의 없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환멸을 느낀 그 당시의 활동가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면서 이런 비폭력 정술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런 법률적인 개혁을 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게 없는 것 때문에 케네디 주변에 있던 백인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인이 다 이런 인종차별적이다라는 생각을 어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부상하는 블랙파워 운동의 배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콤 X로 이제 많이 대변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점에 이르렀던 게 흑표범당, 블랙팬더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은 실제로 무장한 자경단을 조직해서 경찰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경찰들의 폭력을 감시하고 막고 이런 활동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점은 이게 노동계급에 기반을 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빈민들, 실업자들, 임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경단으로 조직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과 같이 이런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압을 하고 지도부들을 표적으로 살해하고 이런 것들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또 취약해서 이런 방식을 지속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는 이런 중부 60년대 중반에 지금과 같은 도시 반란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트로이트 공업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이런 블랙팬더 운동의 약점 같은 것들을 또 보고 또 공장에 있는 흑인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인종차별에 맞서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실제로 좀 개혁을 얻어냈고 또 국가 탄압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또 하나의 약점은 또 이 운동은 흑인 노동자들만을 조직하려고 한 것 때문에 충분하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조직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하고 그 안에서 흑백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난 그 미국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예송이고요. 저 얼마 전에 저도 미국에 살다가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반응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촛불 시위는 평화적으로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보면은 정말 2020년인데 흑인 남성들이 밤이 어두워지면 밖에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본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을 보면 조깅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 죽고,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서 총으로 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경찰들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도 않고, 지금 백인 경찰도 몇 번이나 이런 경력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근데 계속 이런 일들을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저지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흑인들이 이 400년 넘게 이렇게 당해왔던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엄청난 분노가 쌓여있고, 이 점들을 2016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이것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이것이 경찰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서가 방화됐을 때도 미국인들 여론조사에서 54%가 이 방화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미국에서는 계급과 인종을 구분해서 말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소위 약탈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벌어졌다고 하는 곳이 제가 예전에 살던 LA 근처에 살았었는데 LA 쪽에 베벌리힐스나 굉장히 부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샤넬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고급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체이스 은행 이런 데를 막 부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이런 부촌들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을 거의 없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차 타고 그 동네를 들어가면 일단 경찰이 잡아요. 그래서 막 불신 검문을 하고 왜 왔냐 여기 이러면서 신분증 내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이 부자들을 잡아먹자라고 Eat the rich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한 맥락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다선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고, 어떤 조직된 구호라든지 이런 거 없이 어떤 요구라든지 또 시위를 주최하는 쪽도 없었고, 조직 단위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게 굉장히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도 내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대중적 시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서 자꾸 약탈 방화 이러면서 포커스를 그쪽에다 주는 거였지 이런 대중적인 조직된 시위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좀 더 이런 사람들의 대중적 시위 같은 것도 보도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발언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시위들이 결국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이 체제의 사실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바탕이 되는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위기 전에 사실 교사 노동자들 투쟁이라든지 미국의 노동계급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런 노동계급 저항이 만나서 체제 자체를 변혁하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발언을 연이어서 좀 들어보았고요. 일단 좀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는 관계로 전화 발언 신청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 발언을 좀 들으면서 또 채팅방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몇 가지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이제 발언에서도 질문에서도 이제 미국 경찰의 태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과 발언 등이 있었는데요. 채팅창에 미국 경찰의 기만적 태도에 대해서 또 여러 정보들, 또 의견들 남겨주신 분들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한 분께서도 흑인과 백인의 단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언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연관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 인종차별이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와 때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흑백 노동자들의 이 단결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질문이 당연히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인 같은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이 모든 백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인종차별에 관련한 질문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1970년대부터 여러 사회학적 연구들이 나왔었는데요. 당시로서 이제 좀 선구적인 연구였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인종 간의 임금 격차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지역일수록 백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그러니까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으면 또 백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고, 그래서
임금이 낮은 지역의 이제 백인 노동자가 임금이 높은 지역의 흑인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구적 연구는 지난 50년 정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좀 계속 거듭거듭 입증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임금, 이제 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연구자들도 지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단결이 중요한 변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단결해서 조직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경우에는 둘 모두 임금이 높게 유지됐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왜 이제 다음 질문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제 일부 백인들은 인종차별에 막 주장을 하고, 심지어 자신도 가난한데도 주장을 하고, 어떤 뭐 그런 거에 동조를 하게 되고 뭐 그러는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논리 자체가 이제 아까 제 발제에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 불황식에 적용되는 방식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은 거고, 사람들이 그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거고, 그 고통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약속받고 싶은, 혹은 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종차별은 아주 왜곡되어 있지만 그런 일종의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자, 너희의 삶이 파괴된 건 외부에서 온 다른 인종 때문이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럴 파괴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면 너희들은 더 우월한 인종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것을 뺏는 저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반박의 경험이나 혹은 반박하는 경우가 없어지면은 일부는 그런 쪽으로도 막 기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반박하고 도전하지 않는 경험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좌파가 저는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자 단결을 의식적으로 요구하는 좌파와 노동운동의 주관적인 노력, 노동계급 운동,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자들은 의식적으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그걸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고, 거기에 현실의 고통에 의해서 왜곡된 어떤 해결책을 막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너희들은 좀비야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딱 치부해버리고 마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박을 하고 진지하게 폭로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종들 간의 단결을 추구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뒷부분은 좀 나중에 또 다른 기회나 정리 발언 때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 발언 시간에 또 앞서 나왔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좀 발제자가 의견을 좀 주장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보장하도록 하고요. 지금 채팅방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 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운동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김종환 씨께서 남겨주신 의견이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미국에서는 생활임금 요구, 패스트푸드점, 또 월마트, 케이블 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상당했고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부문들은 흑인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들입니다. 경제 위기가 커지는 지금 이런 투쟁이 더 많아지는데 이번 투쟁이 일조하고 또 그런 투쟁과 결합하는 게 전진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아마 지금 채팅방을 옆에 띄워두셨거나 아래에서 띄워두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좀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청중 토론, 참가자 토론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 발언 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광고 말씀 드리고 정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이제 토론회 주제와 관련한 이런 다양한 기사들이 좀 실려있는 노동자연대 신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노동자연대 신문 325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 흑인 사망 항의 운동에 관련한 소식과 또 인종차별의 원인과 어떻게 이것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고요.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바로 윤미향 씨와 그리고 정의연을 둘러싼 이 논란 그리고 이 변호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다수 실려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은 정기 구독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이를 신청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또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는 어떻게 설치할지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광고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방법 참조하셔서 꼭 알림이 신청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이 바로 노동자연대 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요. 좋아요와 또 구독, 알림이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오늘 토론회 뿐만이 아니라 앞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토론회의 영상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에 관심 그리고 또 참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효 기자 정리 발언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좋은 발언과 질문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 채팅창을 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기 전에 일단 제가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주제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책을 몇 권 좀 추천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4권이고 3가지 종류인데요. 일단 하워드 진이 쓴 미국 민중사는 미국 역사를 급진적 관점에서 다룬 아주 훌륭한 저서들이고요. 특히 인종차별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풍부한 역사적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워드 진 자신이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서 이제 시작한 아주 세계적 급진적 활동가죠.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는 바로 그 운동의 경험을 담고 있기도 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왜 사회주의인가라는 책인데요. 미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쓴 책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정치 현실과에 관련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주장을 잘 좀 정리해 놓은 책이라서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예, 제가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서 많은 좀 영감을 얻으실 테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름으로 답을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인종차별 우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문제로 좀 이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발제나 이제 전화 발언, 채팅 발언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언급했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줬고 또 이제 아까 전화 발언에서도 한 분이 그런 점을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운동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항의 행동이 보여주는 바처럼 여러 인종들의 다양한, 그러니까 인종을 뛰어넘는 노동자 계급 대중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흑인 차별에 맞선 운동이 다른 종류의 차별은 왜 다루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All Lives Matter 이런 걸 제기하는 게 하나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기한 주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파들이 이 운동에 차별에 맞선 운동을 이제 흐리기 위해서 좀 제기한 구호였기 때문에 그 뜻 딱 모든 삶은 소중하다, 모든 목숨이 소중하다만 봐서는 안 되고 계급 간의 단결을,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종을 뛰어넘는 단결은 그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현실에서 건설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전화번한테 한 분이 지적해 주셨던 여러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근에 좀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그 역사적 사례를 저는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미니애폴리스가 바로 1930년대에 그 강력한 노동자 파업의 중심지였고, 이 파업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파업은 흑백 노동자들, 인종을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급진적이고 일관된 정치를 가진 활동가들이 적극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에 하나인 화물연대 노조, 팀스터가 이제 결성되기도 했다고 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노동자연대 토론이 지난번에 다룬 1930년대 노동자 투쟁에 관련한 영상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당시에 되게 세계적으로 나치가 엄청나게 막 전진을 하고 극우가 막 성장하는 와중에, 그리고 인종차별이 막 극심한 와중에 인종적인 단결을 이뤄냈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데, 그래서 흑백 간의 임금 차별 철폐 같은 것도 좀 부분적으로 따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천대받던 지금도 그런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이제 노동자들이 막 주요 조직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그저 모두가 이렇게 모두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잘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의식적으로 이 운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노력이 아까 이제 여러 차례 발언들과 저도 좀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막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막 그래서 우리 막 엄청나게 이런 것이라고 뚜렷하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받는 착취와 천대 문제를 이런 인종차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쟁점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인종을 뛰어넘는 단결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미 대중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일관되게 더 다른 여러 쟁점에서 투쟁을 건설할 좌파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비단 미국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투쟁을 건설하고자 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라면 꼭 염두에 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에 맞선 모든 운동이 노동자들의 모든 단결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제 때도 강조드렸지만 그런 운동의 국제적인 연대를 표하기 위한 어떤 기자회견이 내일 11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꼭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앞 아니고요. 주한 미 대사관 앞입니다. 광화문 광장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운동에 더 많은 목소리가 연대로 모이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참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화면의 하단을 보시면요. 이 더보기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책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기사들도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명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방명록에 이 이메일과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오늘과 같은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와 또 다른 다양한 행사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영상이 모두 끝나고 나면요. 클릭하셔서 온라인 방명록 꼭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토론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